안녕하십니까. 3학년 인성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성 3학년 책에 관련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양심, 즉 누가 보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이 올바름을 추구하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진선여자중학교에 온 지 2년이 지났군요. 코로나19로 1학년 때부터 학교에 적응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먼저 중학교 3학년 인성에 들어가며 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첫머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생인데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급격하게 발달합니다. 물론 그 발달에는 외부 변화에 적응하는 발달이 있습니다. 나아가 스스로 생각하며 자신을 바라보는 정신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물론 하루 모르게 커가는 신체적 변화도 있죠. 반면에 이런 변화도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서적 변화죠. 좋아졌다가 싫어졌다가. 아마도 우리의 삶은 이런 변화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변화 속에 불안감이 있죠. 정신적인 불안감, 학창시절에 선생님은 공부하면서 성적이 안 나오면 그런 정신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신체적인 불안감은 없었어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잘 먹고 잘 크는 건 그대로 가면 되죠. 그래서 키가 안 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불안감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특히 정신적, 정서적 불안감에 대해서. 이러한 불안감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싫은데 엄마가 얘기하는 걸 듣기 싫은데 엄마가 계속 얘기하면 우리 화를 낼 거예요. 엄마 이제 좀 그만하세요 라고. 그러면 엄마와 갈등 관계가 시작되겠죠.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사춘기니까요. 지금과 같은 이러한 사춘기 시기에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측면에서 조화로운 발달을 이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해보고 자신의 생각이 드러날 때 그 결과를 예측하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하죠. 달리 이는 타인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친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 결과를 예측하고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을 하면 갈등, 오해는 줄어들게 됩니다. 달리 여러분, 갈등과 오해를 줄인다는 것은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즐거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왜냐면요, 나는 다른 사람과 공감함으로써 커가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어머님, 아버님은 무엇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을 공감하고 배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친구 또는 부모님을 아주 작지만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 될 것이고 그 습관은 좋은 친구들,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아주 탄탄한 바닥,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이 아니라 그 하단이겠네요. 하단이네요. 하단. 여러분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정서적 변화 속에서 안정감을 찾느냐?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조명이란 단어는 옆에 선생님이 적어놨는데요. 어떤 대상을
일정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즉 달리 이야기해서 나를 스스로 바라보는 힘은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어. 과거에 이렇게 했더니 나쁜 결과가 있구나. 그러한 것은 우리가 경험으로 배운 그러한 지식, 지혜죠. 그 지혜를 따라 우리는 현재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봐야지. 하지만 과거에 한 행동의 결과가, 그러니까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현재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릅니다. 다시 우리는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가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죠. 정체성은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식하거나 믿음으로써 형성되는 인식입니다. 달리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한 가정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이러이러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역할과 인식, 그것이 정체성이죠. 그것이 커지면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야. 그러니까 이러이러하지 라고 하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점점점 키워나가는 것이 정체성이죠.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요, 변화가 심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있죠? 저 사람은 파악할 수 없어. 이 이야기는 이 친구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장을 넘겨서 다음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장에는 사진으로 마음 열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고 이 내용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현금을 쓰지는 않죠. 아마도 한 20년 전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정직한 지하철 승객들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은 지하철역 게이트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동전과 지폐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는 캐나다의 한 지하철역 자동 게이트 고장으로 요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자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요금을 게이트에 지불하고 나간 것이다. 아마 이 캐나다의 지하철은 돈을 내고, 그러니까 타고 내리면서 돈을 내는가 봐요. 저는 가보진 않았거든요, 사실. 근데 이 친구들은 돈을 받는 사람이거나 또는 돈을 자동으로 집어넣어야 개출기가 열릴 텐데 그 출입구가 고장이 났으니까 그냥 열어놨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내리지 않고 정당하게 자신의 돈을 지하철에 사용한 대가를 놓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왜 자신의 지하철 요금을 스스로 놓고 갔을까요, 여러분? 누가 보니까? 아니면 스스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죠?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옳은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훈련이 되어 있던 사람들 같아요.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내가 스스로 옳게 행동하겠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누가 보거나 아니면 누가 보지 않더라도 나는 스스로 옳게 행동하겠다. 양심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 다음 장에 양심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양심은 여러분 있잖아요.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눈입니다. 내가 나를 대상으로 볼 때 형성되는 힘이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양심도 없이. 그 얘기는 뭐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옳지 않은데?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을 자기 스스로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마치 그런 거죠.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돈을 나오겠지만 순간 까먹고 그냥 급해서 나온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양심 없이 행동했구나. 다음부터는 지하철 타고 내릴 때 돈을 놓고 내려와야지. 양심이 있는 거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누가 보거나 말거나 얼굴이 두껍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변엔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이 거칠거나 생각이 거칠거나 행동이 거친 친구,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가까이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여러분. 요즘 선생님도 사춘기에 들어간 우리 아들에게 다가서기가 힘듭니다. 거칠거든요. 말 한마디만 하면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얼굴 표정이 바뀌면 선생님이 불안해지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아들의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혹시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눈치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해야 될 그 무엇인가 있는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아래쪽을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는 직접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과서 하단에 지하철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요금을 지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쉬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아래 질문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양심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각각 시간을 드릴 테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양심에 대한 선생님의 사전적 의미를 옆에 달아놓았는데요. 양심은 어떤 사물의 가치 또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이것을 변별하고 분별하고, 그러니까 즉 무엇이 어떤 것인지를 구분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보는 거죠.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에요. 양심은 그렇다면 누가 시키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양심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도덕은 사실은 누가 시킬 수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지만 양심은 누가 시키지 않아요. 다만 그럴 수 있죠. 양심이 없다면 비난은 받을 수 있어요. 양심도 없이. 그 얘기는 달리하면 비도덕적으로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각각 시간을 좀 드릴게요. 지하철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요금을 지불한 이유가 무엇인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심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각각 3분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적어보세요. 각각 3분이니까 약 6분, 5분 남짓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쓰고 있죠? 어렵지 않죠? 나는 양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친구들은 두 번째 질문, 양심은 어떤 역할을 할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고 있나요?
양심이라는 것의 역할을 쓸 때 이런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볼 때, 누가 보지 않을 때라는 입장으로. 물론 양심은 누가 보나 보지 않나 내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심 있는 행동은 가장 존엄하고 가치 있는 인간의 말과 행동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도 누가 보지 않는 데서 나쁜 짓이라고 할까요? 곧 교통법규 위반한 적도 있죠. 가끔은 우리는 양심 없는 행동을 하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 부끄러움 속에서 자신을 변화시킨다면 아마도 좋은 삶의 습관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 흘렀기 때문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인성교재에 두 가지 질문에 꼭 답을 달아주시고요. 인성책은 이 빈칸을 여러분이 어느 만큼 잘 채웠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평가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공간이 인성이라는 책 빈칸에 있다. 그 빈 공간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다가서고자 한다면 선생님의 수업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인성이라는 수업의 교재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인성이라는 교재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변할지를 스스로 노력해서 바꾸어 준다면 아니면 작은 변화의 계기를 만든다면 인성 수업은 다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